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야외에서 찍을 건데요. 지금 뒤로 보이는 배경은 저희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심은 배추랑 무랑 파랑 이렇게 배경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날씨가 시원하고 지금 구름에 해가 가려져서 더 시원하고 좋네요. 지금 미세하게 풀벌레 소리 들리는데 혹시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들은 이번 김장 때 저희 가족들이 김장 담글 김장거리들입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일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또 서울에서 여기 부모님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게, 네. 아이들 체험도 되고, 네, 재미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네.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가 안 생기는 쓰니님에게 막말을 하던 동서를 쓰니님이 대성통곡하게 만든 사이다 사연과 그 후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즈님들. 결혼 7년차 유부녀예요. 애 키우시랴 직장 다니시랴 다들 고생 많으시죠? 제가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요. 아이 셋 낳은 동서가 은근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제 자격지심인 건지 동서가 진짜 저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지 판단이 되질 않아요. 읽어봐 주시고 현명한 대처법을 저에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랐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딱 그래요. 근데 성인이 되고부터 다른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저와 친정아빠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게 아니라 먹다가 일정한 양이 채워지면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침 점심 쫄쫄 굶다가 저녁에 남들 먹는 한 끼 식사량보다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먹은 양은 남들보다 적은데요. 근데 그 한 끼 식사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남들보다 먹는 양이 적다는 걸 30쯤 돼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속이 부대끼고 해서 그 노력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먹는 양이 어려서부터 적었지만 아빠가 마르고 키가 큰 편인데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키는 169예요. 20대 때는 키 크고 날씬해서 친구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더랬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 7년 차인데 아이가 없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말은 안 해도 아이를 원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했어요. 의사쌤이 저희 부부 둘 다 문제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부 생활 열심히 하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불임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살을 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언젠가부터 눈치가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눈치 주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하는 눈치시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듬해에 시동생이 결혼했는데요. 시동생은 6년 만에 아이 셋을 낳더라고요. 그것도 딸이 무지하게 귀한 시댁 집안에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시할머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부럽고 남편도 엄청 부러워하면서 좋아하고요. 시동생 큰아이가 걷고 말문이 튀기 시작하니까 시동생네 만나기만 하면 조카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한참을 놀아주다 오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짠해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서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거기에다 말을 좀 뇌를 거치지 않고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를 많이 시기하는 듯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 저를 만나면 동서는 제 외모가 말라서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지 하고 그냥 웃어주고 넘겼는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동서가 또 요즘 마른 게 유행이라서 그렇지 실상 남자들은 살집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마른 여자들은 잘 먹지 않아서 입냄새가 난다는데 형님도 그러냐? 형님네는 애도 없는데 둘이 돈 벌어서 뭐 했으냐? 돈 남으면 조카들에게 투자해라 등등. 이것 말고도 동서에 이것들과 비슷한 어록들이 많은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동서는 교활하지는 못한 건지 이런 말들을 주위에 누가 있건 말건 저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럼 남편이 좋은 말로 동서를 저지하는데 동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내 입 갖고 하고픈 말도 못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여 남편은 조카들 앞에서 엄마인 동서와 싸우면 조카들이 자기 미워할까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동서가 이런 막말을 할 때 남편인 시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남편이 어쨌든 이렇게 제 방패가 되어주려고 하니 동서의 말들도 참고 넘길 수 있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시댁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날도 덥고 하니 아들 며느리들 삼계탕이라도 먹이고 싶다 하시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어머니께서 장을 다 받아 놓으시고 재료 손질까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서는 끓이고 반찬 차리고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과 점심은 거의 굶고 하는 사람이라 먹어도 잘 안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남편에게 제 그릇에 있는 고기를 덜어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걸스럽게 삼계탕을 먹던 동서가 형님, 그렇게 안 먹으니까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동서는 주변 상황에 아랑곳 않고 형님, 많이 드세요. 건강해져야 저처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몸에 좋은 삼계탕이라 속이 부대껴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확 기분이 상해서 수저를 상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형님, 어른들 계시는데 수저를 그렇게 먼저 놓으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거 꾹 참았습니다. 이 악물고 참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시는데 동서가 형님, 밥상머리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의도 모르시나?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동서에게 입방 좀 그만 떨고 밥이나 먹으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자기가 못할 말 했냐고 큰 소리로 따지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서가 저에게 오더니 형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데 동서가 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기 배를 만지고 아이 잘 낳는 자기 기운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놀라서 긴장을 하더군요. 제가 꾹 참고 웃으면서 동서 배를 만졌습니다. 뱃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서의 배를 만지면서 제가 동서는 얼마나 먹어대길래 뱃살이 이래? 아유, 징그럽다. 서방님이 살 빼라고 구박하지 않아?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능글맞은 남편이 옆에서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씨는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지만 이러더군요. 그러고는 동서 표정을 봤더니 기분이 많이 상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나 있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래.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돼지같이 살쪄야지만 아이가 생기는 거라면 난 그냥 사람처럼 살면서 아이 안 낳고 살래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동서가 막 울부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배를 만져보라고 한 건데 자기를 모욕했다면서 엉엉 울더군요. 시부모님은 워낙 순하신 분들이라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다가가서, 동서, 너무 자괴감 갖지 마. 동서는 키가 작고 뚱뚱해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 셋이나 낳았잖아. 그럼 예쁘고 날씬한 나보다 동서가 더 나은 거지 뭘.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더 서럽게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정말 코끼리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참 동서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동서를 놀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 동서는 저를 만나도 저에게 아이 얘기나 시어미 잔소리 같은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동서의 행동에 이 정도만 되받아친 것으로는 제 기분이 풀리지 않아 가끔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때 동서에게 더 심하게 말할 걸 하고 후회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좋으신 시부모님 봐서라도 참아야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동서가 워낙 푼수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서 마음 편하네요. 동서가 저 아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계속 동서 뚱뚱한 거 개처럼 물고 늘어지렵니다. 두서없는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후기 올릴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쓴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 위로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남기겠다고 했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저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현재 임신 7개월이라 아직은 태동이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가끔 태동이 느껴질 때면 참 내 아이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별은 아들입니다. 처음에 생리가 멈춰서 그냥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아이를 왜 안 갖냐고 물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전화로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실감을 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성별이 나왔는데 무려 아들이랍니다. 저는 아이 성별에 연연해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약간 있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들이라는 말에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장손복에 생겼다고 하시며 우리 며느리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장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이쯤 되면 우리 동서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동서는 똑같아요. 눈치 없이 말하고 허세도 가끔 부리고 아이 부심이 여전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다 보니 동서가 하는 행동도 애교로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도량을 넓게 만들어준 아이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동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소리도 하곤 했는데 웃으며 잘 넘겼어요. 임신 5개월이 넘어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임신한 것을 모를 정도로 배가 안 나왔는데 동서는 혼자 열심히 걱정을 해주더군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개월수 대비 정상 체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워낙 살집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그리 많이 안 나와 보이는 것인데 동서는 아이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많이 먹어라, 당장 휴직해라 등등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임신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도 마른 편이었거든요. 막달 거의 다 되어 휴직하실 때나 되니까 확연히 임산부로 보였어요. 그 기억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열심히 걱정해주고 잔소리해주니까 말로는 동서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좀 듣기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서 귀엽잖아요. 우리 아이를 예뻐해주고 놀아줄 사촌 형 누나를 셋이나 낳아준 사람이니까요. 동서는 항상 다이어트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고 있어요. 밥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양을 먹는데 그 후에 과자,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라면을 먹기도 해요. 식사 때 기름진 것을 먹어서 느끼하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라면 같이 먹겠냐고 물어봐서 여러 개 끓여서 동서가 가장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밥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내 여동생이었으면 세게 깨물어주고 싶은 동서랍니다. 지난 설에는 동서가 하루 종일 열심히 먹더니 자기 큰일 났다고 하루 종일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동서, 그럼 우리 라면 먹을까? 했더니 동서는 바로 제가 끓일게요 하는데 하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아이가 안 생겨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의 말을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도량이 넓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우리 아이 대단하죠? 나중에 크게 될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도 생기고 동서와 잘 지내게 된 건 모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위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동서에게 또 무슨 사이다를 날린 후기보다 오히려 더 사이다 후기인 것 같습니다. 순산하시고 크게 될 아이 잘 키우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